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고유정 살인사건 피해자인 전 남편의 혈흔에서 마약성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고유정이 범행 과정에서 약물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유정이 마트 환불 창구에 나타납니다. 붕대를 감은 손으로 표백제와 락스 등 청소용품을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꺼내는 물건마다 뭔가를 닦아냅니다. 그때 먹을 때잖아요. 편하게 진짜 남의 영업을 하셨고 혹시 그때 나중에 들으니까 맞아. 붕대가 무슨 붕대가 경찰은 고 씨가 일주일 전 구입한 청소용품으로 시신을 훼손한 뒤 피가 묻어있는 남은 물건을 환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전 남편의 혈액에서는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이 고유정의 차량에서 압수한 이불에 묻어있던 피해자의 혈액을 국과수에 의뢰했고 정밀 재감정을 벌인 결과입니다. 졸피뎀은 수면제 성분 중 수면 효과가 가장 빨라 마약성 수면제로 분류돼 있습니다. 경찰은 고 씨가 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범행을 저지르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 씨가 충북 청원군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은 것을 확인하고 해당 병원과 약국을 압수수색해 구매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 씨의 치밀한 계획 범행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경찰은 오늘 오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시 구자읍 비자림로 확포장 구간에 대한 생태 정밀 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조류와 파충류, 양서류 등 분야별로 생태 조사를 시작해 오는 24일까지 1차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6일 전체 회의에서 보고서 내용을 조율한 뒤 28일쯤 영산강 유역환경청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공사 구간 주변에 멸종 위기종이 서식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현장 조사와 환경보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평택항의 압축 폐기물 출처를 놓고 원희룡 제주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감정 싸움까지 벌인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평택항의 쓰레기 가운데 제주산은 없었습니다. 제주시는 다른 지방에 보관 중인 폐기물 처리를 시작했지만 필리핀에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 평택항으로 되돌아온 압축 폐기물은 모두 4,600여 톤. 환경부와 평택시는 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폐기물 처리를 모두 끝냈습니다. 해준 매립장이처럼 완전 랩핑된 그런 형태 하얀색으로 랩핑된 그런 거는 없었고요. 확인했던 건 없었기 때문에 그 사건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평택항의 쓰레기 처리 비용에 대해 제주도의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난 4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에 평택항에 방치된 쓰레기가 제주에서 나왔지만 경기도민이 피해를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지사가 성급했다며 불쾌함을 표시했고 사과 요구 공문까지 보낸 제주시는 지금껏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주시는 제주에서 반출돼 군산항과 광양항에 보관 중인 압축 폐기물 9,200톤에 대해 최근 폐기물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시멘트 수송로 연료나 열배합발전소 연료, 그다음에 소각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시기는 그쪽에서는 지금 11월 말까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가급적 한 3, 4개월 이내로 처리하는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처리에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드는 데다 필리핀에 보관 중인 제주산 쓰레기 1,800여 톤에 대한 처리 대책은 마련되지 않으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공항과 제주항의 택시 요금 야간 할증 계획이 백지화됐습니다. 제주도는 당초 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공항과 항만의 야간 할증 운임제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처럼 야간에 승객을 태울 경우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소위원회는 택시 기본요금 16% 인상안과 항만 하역 요금 조정안 등을 사전 검토했고 이달 안에 전체 회의를 열어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공연을 사고 파는 국내 최대 예술 장터인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이 나흘간의 일정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전시와 교육, 관광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연과 전시 등을 알리는 홍보 부스들이 건물 내부에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공연 예술 단체들이 공연을 홍보하면 전국의 공연장들이 이를 사들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예술 장터입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에 참여한 예술 단체는 260여 곳에 이릅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행사고, 여기 안에서 어쨌든 저희의 작품과 회관의 사람들끼리 유통할 수 있는 환로의 장이 되기 때문에 공연 제작하시는 분들 만나서 직접 어떤 작품인지 소개받고 자료도 보고 하면서 이 작품은 어떤 거고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가능한 건지 이런 것도 파악하는 데는 실질적인 도움이 좀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와 제주도 등이 마련한 이번 축제는 공연예술 중심의 행사에서 벗어나 문화예술 교육, 전시 분야까지 확대 운영됩니다. 축제 기간에는 190여 개의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전시가 진행되고 아트마켓, 문화예술계 이슈를 주제로 한 교류협력 네트워킹이 열립니다. 시각, 전시에 관계되는 사업 쪽도 되고요. 관광이나 교육 쪽까지, 그리고 외국에 많은 관심이 있는 아티스트들까지 함께 참여하는 그런. 한편 지난해 예술단체 12,000여 명이 참여해 25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며 제주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공연 예술 축제인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은 오는 13일까지 도내 주요 공연장과 표선면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8천억 원대의 양수발전소 유치를 놓고 지역사회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지역발전을 앞세워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수몰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수발전은 높이가 서로 다른 두 저수지의 낙차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수력발전의 한 형태입니다. 야간에 하부의 물을 높은 쪽으로 끌어올린 뒤 수요가 많은 낮에 떨어뜨리는 방식이라 비용이 적고 탄소 배출도 하지 않아 탈원전, 탈석탄 발전의 대안으로 꼽힙니다. 영동군이 유치전에 뛰어든 건 양수발전소 3개를 지을 예정인 한수원의 예비 후보지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댐 2개를 세우고 2.5km의 땅속 수로 터널이 필요한 500메가와트급 발전소로 완공에 12년이 걸리는 대규모 사업. 8,300억 원의 공사비 가운데 70%를 지역업체에 쓸 수 있고 수백억 원의 지역 발전비도 지원돼 군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1조 원이라는 공사비가 투하가 되고 거기다가 영동군의 도합 5억이 60년간을 지원해준다. 군의회는 물론 충청권 4개 시도의 지원 사격도 얻어냈습니다. 우리 남부상군에도 활력소가 좀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관광지로 육성을 해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저희들이 모으는 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해소하는 데도 한 몫을 하리라. 문제는 정작 발전소가 들어설 지역민들의 동의는 얻지 못했다는 것. 수몰 예정지인 상촌면 고자리와 양강면 산막리 0.46제곱킬로미터에는 현재 20가구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 사는 고령의 농민과 귀농인들로 대부분 떠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뭘 하느냐는 얘기, 이 나이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군수아이나 군수 할아버지가 와도 나는 못 나간다. 목에 칼을 들어도 못 나간다 이게. 보상금은 필요 없으니 청정 지역에 살게만 해달라는 게 이들의 호소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우리 수몰민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수몰민은 의견을 무시해버리고 이제 그 외에 다른 지역 사람만 가지고 자꾸 이제 여론을 몰고 가니까. 환경단체도 장기간 대규모 공사로 인한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 파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양수발전소의 가동률이 거의 한 자릿수거든요.
새로 건설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양수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른 6개 시군과 경쟁하고 있는 영동군은 이달 안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 한수원은 주민 자율유치 지역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어서 영동군이 풀지 못한 숙제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오늘 아침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산지와 동부해안, 남부 중산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이들 지역에는 안개나 방무가 끼면서 시야가 짧은 곳이 있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앞차와의 간격을 넉넉하게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선선한 날씨 계속됩니다. 현재 기온은 19도로 시작하고 있고 낮 기온은 23도에 머물면서 평년보다 2도 정도 낮아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 19도, 서부 18도, 동부 1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북부와 서부, 동부 23도, 남부 24도에 그치겠고 서부를 제외한 전 지역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섬 지역은 흐린 가운데 18도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와 먼바다에서 2.5m까지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공항에는 구름이 많이 껴있지만 시정은 10km로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결항이나 지형 소식도 없는 상황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며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김태석 도의장은 이번 정례회에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석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놓고 도의회 안팎의 찬반 갈등이 여전하고 지난달과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천막촌 사람들은 국책 사업이라도 도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조례라며 제2공항 사업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전에 통과될 수 있도록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공연대노조 제주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대병원은 110여 명의 파견 용역직 근로자를 이달 안에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6월 말이면 제주대병원과 대다수 용역업체 계약이 만료되지만 정부의 정규직 전환 1단계 사업장인 제주대병원은 정규직 전환 사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어선 전복으로 선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선장 53살 강모 씨의 항소심에서 강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6개월이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7년 12월 추자도 부근 해상에서 기상 악화 상황에서 무리한 불법 조업을 벌여 배가 전복되면서 선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오는 9월까지를 여름철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학생과 교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대책을 추진합니다. 교육청은 일 최고 기온이 이틀 연속 33도 이상 지속되는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체육 활동과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단축 수업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또 폭염 경보 시에는 휴업 검토와 함께 체육 활동과 야외 활동이 금지됩니다. 유네스코의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가 제주에 설립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사무국은 오는 13일 제주를 방문해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제주도가 밝혔습니다. 유네스코 사무국은 제주도청에서 환경부의 발표를 듣고 돌문화공원과 세계자연유산센터, 동백동산 습지센터 등을 둘러볼 예정이며 최종 설립 여부는 오는 11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